최근 들어 굉장히 많은 스타트업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와 또 금리가 계속 높아져 있는 상태다 보니까 벤처 캐피탈에 사실 돈이 돌기가 힘든 상황이죠. 스타트업들의 실패에 관한 몇 가지 통계들과 또 실패를 이겨내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에 스타트업 지놈이라는 스타트업 생태계 리서치 기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요, 스타트업은 10개 중에 9개가 실패합니다. 벤처 캐피탈에서 투자를 받고 그러면 굉장히 성공한 것 같고 다 끝난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이후에도 또 실패를 한다는 게 문제예요. 10개 중에 7.5개가 벤처 캐피탈 투자 유치 이후에도 실패를 합니다. 벤처 캐피탈들의 심사역들은 상당히 공부를 많이 하고 이 분야의 경험치가 쌓인 엘리트들이라 볼 수 있는데, 이들이 투자한 이후에 실패 확률이 75%라는 사실은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그만큼 창업에 성공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스타트업을 한번 창업해보고 성공한 다음에 다시 또 창업하는 사람들을 연쇄 창업가라고 부릅니다. 연쇄 창업가들의 공통점은 시드 투자 때부터 그 성공의 경험을 인정받아서 큰 투자를 받게 되는 게 사실입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 따르면 한 번 성공했던 사람이 다시 창업을 했을 때 성공 확률이 30%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만약에 실패를 하는 사람이 다시 창업을 하잖아요. 성공할 확률이 20%라고 합니다. 첫 창업보다는 2배의 확률이 높아진 것은 맞지만 80%가 실패를 또 할 거다 라는 숫자도 상당히 창업을 두렵게 하는 요소죠. 실패하는 스타트업들을 방만하게 경영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을 많이 하잖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외부적인 요인이 굉장히 큽니다. 예를 들어 2016년에 주한미군이 사드 배치를 했었잖아요. 그때 중국의 수출을 수십억, 수백억 하는 대표님들이 매출이 0이 된 경우가 있어요. 저희 CNT테크도 당시 중국에 법인이 있었거든요. 문 닫았습니다. 코비드 19일 때도 생각을 해볼까요? 많은 오프라인 비즈니스가 있었죠. 그때만 하더라도 O2O, 옴니채널, 온오프라인 같이 해야 돼, 뭐 이런 트렌드가 있었는데 갑자기 오프라인이 다 죽었잖아요. 미국에서는 이 프로덕트 마켓핏처럼 프로덕트 코비드 핏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스타트업들이 이 코비드 때문에 상당히 많은 외부 영향을 받았고, 실제 유니콘이 된 기업도 좀비콘이 된 사례도 많습니다. 이처럼 예상하기 어려운 변수들로 스타트업 운명이 결정되기는 하지만, 이 스타트업에 근무했었던 창업자나 임직원들의 노하우가 있잖아요. 이 경험치가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실제 이 실패를 딛고 재창업으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혁신들을 전 세계에서도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재창업자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150명을 뽑습니다. 교육 컨설팅, 수요자 맞춤으로 이루어지고요. 또 힐링 캠프도 있습니다. 워크숍도 있고요. 그 지원 조건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반드시 폐업 사실 증명원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폐업 사실 증명원 꼴도 보기 싫으셨겠지만 이번에는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원을 7월 31일까지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저희 CNT테크에 저희 사옥이 3군데가 있는데요. 그 중에 서대문 사옥과 저희 DMC 사옥에 입주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입주 혜택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투자를 워낙에 많이 하잖아요. 이번에 재창업으로 선발되신 분들에 대한 투자 검토도 적극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보기란에 저희가 링크를 하나 공유할 거거든요. 거기다가 지원을 하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CNT테크를 처음 창업했다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23살에 음성인식 기술을 가지고 당시 학내 창업으로 SL2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3년이 좀 넘게 경영을 했었거든요. 그때 군 문제 때문에 경영권을 뺏기고 군대를 먼저 지원을 하긴 했는데, 이 허탈함은 사실 극복이 잘 안 됩니다. 혼자 극복하려고 여러 노력을 하다가 결국 그 허탈함을 극복한 게 재창업이었어요. 실제 재창업을 하는 것 자체는 전번의 창업의 실패를 스스로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투자한 회사 중에 푸드노트 서비스라고 있어요. 서비스 이름이 장부대장인데 강병태 대표님이라는 분입니다. 이분 현재 나이가 60을 바라보세요. 배달의 민족의 푸드테크라는 포스 회사를 파시고 그 돈을 가지고 푸드노트 서비스를 또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이 재창업이라는 것 자체는 성공한 사람이나 실패한 사람이나 이 노하우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뭔가 언페어드 어드밴티지를 가지고 창업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2호의 김태용 대표도 대학교 때 제 제자였거든요. 그 사업을 첫 번째는 잘했다, 두 번째는 좀 실패한 얘기만 듣고 뭐 하지라고 궁금해하고 있었었는데, 제가 어느 날 보던 유튜브 사장이 김태용 대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2호의 창업 자체도 재창업의 힘입니다.
창업 초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창업 실패한 다음에 혼자서 정말 뼈를 갈아 넣으면서 그 영상 하나하나를 만든 초기 영상들 보면은 굉장히 감동적이에요. 알고 보면 실패를 딛고 일어선 어떤 진정성이 이후의 성공 요인이다. 보고플레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저희가 첫 투자했습니다. 저희가 첫 투자하고 회사 가치 1,000억으로 후속 투자들이 들어올 때만 하더라도 야, 신일테크 투자 잘한다. 투자 혹한기가 온 거예요. 그래서 원래 예정되어 있었던 100억 정도의 투자가 안 들어오면서 지금 법정 관리에 들어갔어요. 실패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법정 관리 이후에 쥐어짜듯이 회사를 다시 경영을 해가지고 지금 수치가 좋아지고 있어요. 엑셀러레이터의 정의가 뭔지 아세요? 엑셀러레이터의 정의는 샌드박스형 보유가 투자라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실패를 용인하는 투자, 실패를 극복하게 해줄 수 있는 보육이라는 의미거든요. 지금 사회적인 분위기는 실패를 하더라도 창업할 수 있는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연대보증도 없어졌고요. 실패를 했다 하더라도 박수를 쳐주고 재창업을 할 때 다시 투자해주는 문화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실패를 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면 이걸 감추지 마시고요. 드러내고 재도전 해보시기를 기원합니다.